1805년 12월 2일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모라비아 평원. 이곳에서 유럽의 운명을 가르는 전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프란치 2세와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 1세가 이끄는 연합군 8만 5천, 다른 한쪽에는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오른 지 불과 1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지휘하는 프랑스군 7만 3천. 수적으로 열세였던 나폴레옹은 그러나 자신만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완벽한 함정을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28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05년 11월 초, 나폴레옹의 대륙군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영국의 넬슨 제독이 이끄는 함대에게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참패한 직후였습니다. 해상 장악의 꿈은 산산조각 났고 설상가상으로 오스트리아와 러시아가 손을 잡고 프랑스를 압박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모든 왕실이 혁명의 후에 나폴레옹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에게 나폴레옹은 반드시 제거해야 할 존재였습니다. 나폴레옹은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12월 중순, 그는 빈을 향해 파죽지세로 진격했습니다. 오스트리아군 사령관 막 장군이 이끄는 5만 군대가 울름에서 포위되었고 단 하나의 대규모 전투도 없이 항복했습니다. 나폴레옹은 2주 만에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위협은 북쪽에서 남하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쿠투조프 장군이 이끄는 정예군이 오스트리아군과 합류하며 거대한 연합군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아우스터리츠 인근의 프라첸 고지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고지는 전장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이곳에서 후퇴했습니다. 참모들은 경악했습니다. 폐하, 저 고지를 적에게 내준다는 말씀입니까? 나폴레옹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리를 확신하게 만들어야 한다. 교만한 자는 함정을 보지 못하는 법이지. 나폴레옹의 계산은 정확했습니다. 프라첸 고지를 점령한 연합군 수뇌부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젊은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 1세는 특히 흥분했습니다. 겨우 28의 나이, 그는 자신이 나폴레옹을 무찌르는 영웅이 되기를 꿈꿨습니다. 노련한 쿠투조프 장군은 신중함을 권했지만 황제의 열정과 오스트리아군의 성화에 밀려 그의 목소리는 묻혔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바이로터 장군인 작전이 채택되었습니다. 프랑스군의 우익이 약합니다. 우리가 주력으로 그곳을 공격하면 프랑스군은 후퇴로가 끊기고 포위될 것입니다. 2월 1일 밤, 나폴레옹은 전선을 시찰하며 병사들을 격려했습니다. 한 병사가 그를 알아보고는 집단에 불을 붙여 길을 밝혔습니다. 순식간에 수천 개의 횃불이 어둠을 밝혔습니다. 병사들은 환호했습니다. 황제 즉위 1주년을 축하하는 자발적인 행사였습니다. 나폴레옹은 이 광경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저녁이다. 그는 자신의 병사들을 사랑했고 병사들도 그를 신뢰했습니다. 이 신뢰가 다음 날의 기적을 만들어낼 원동력이었습니다. 12월 2일 새벽 4시, 연합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나폴레옹이 예측한 대로였습니다. 연합군은 프라첸 고지에서 병력 대부분을 남쪽으로 이동시키며 프랑스군의 우익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프랑스군이 후퇴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의 우익은 다부 장군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철의 원수라 불린 그는 소수의 병력으로도 적의 맹공을 버텨냈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버는 싸움이었습니다. 오전 9시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나폴레옹이 기다리던 때였습니다. 지금이라! 그의 외침과 함께 술트 원수가 이끄는 이명의 정예부대가 프라첸 고지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연합군은 주력을 남쪽으로 이동시킨 상태였고 고지의 방어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불과 1시간 만에 프랑스군은 고지를 장악했습니다. 전세는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고지를 점령한 나폴레옹은 전장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연합군은 두 동강이 났습니다. 남쪽의 주력은 고립되었고 북쪽의 부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나폴레옹은 즉시 반격을 명령했습니다. 밀라가 이끄는 기병대가 연합군의 중앙을 찢었고 베르나도트와 라느의 군단이 북쪽을 압박했습니다. 남쪽에서는 다부와 술트가 협공으로 연합군 주력을 포위했습니다. 오후 2시, 전투는 대학살로 변했습니다. 연합군의 남쪽 부대는 퇴로가 차단당한 채 얼어붙은 자첸 호수 쪽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폴레옹은 냉혹하게 명령했습니다. 포병대, 얼음을 쏘아라. 프랑스 대포가 얼음을 강타했고 얼음은 무너졌습니다. 수천 명의 러시아 병사들이 얼어붙은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비명소리와 얼음 깨지는 소리가 전장을 뒤덮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의 잔인한 현실이었습니다. 오후 4시, 해가 기울 무렵 전투는 사실상 끝났습니다. 연합군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 1세는 눈물을 흘리며 전장을 떠났습니다. 오스트리아 황제 프란치 2세는 나폴레옹에게 휴전을 요청했습니다. 불과 9시간 만에 유럽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전투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연합군은 27,000명의 사상자와 포로를 냈습니다. 반면 프랑스군의 손실은 9,000명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완벽한 섬멸전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이 전투를 나의 가장 아름다운 전투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아우스터리츠 전투는 전술적 완벽함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12월 26일 프레스부르크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막대한 영토를 프랑스에 할양해야 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은 사실상 해체되었고 나폴레옹은 유럽 대륙의 지배자로 우뚝 섰습니다. 단 28일 만에 이루어진 기적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의 승리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완벽한 정보전이었습니다. 그는 적의 심리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기동성이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빠르게 움직이며 적을 혼란시켰습니다. 셋째는 결정적 순간을 포착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안개가 걷힌 바로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사들과의 신뢰였습니다. 그들은 황제를 위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우스터리츠의 영광은 역설적이게도 나폴레옹 몰락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이 압도적인 승리는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고 그는 자신이 무적이라 믿게 되었습니다. 10년 후 워털루의 진흙탕에서 그는 아우스터리츠의 영광이 얼마나 더 없는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천재적인 전략도 완벽한 승리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러나 동시에 인간의 지성과 만들어낼 수 있는 놀라운 가능성도 보여줍니다. 아우스터리츠는 여전히 군사 아카데미에서 연구되는 전술의 교과서이자 리더십의 전형으로 남아 있습니다. 역사의 순간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